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제안 중국동포 예심 간병인 협회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방송에서는 예심 간병인 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협회에서 발간한 책, 오늘의 좋은 글이라고 하는 이 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참 유익한 영상이었다, 이렇게 또 답글로 들어주신 분도 있는데, 일부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예심 간병인 협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태순은 선생님의 이야기, 좀 우리가 이 중국 동포들이 간병인으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어떠한 생각으로 간병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간병을 하시면서 또 이제 환자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묻고 한번 진솔하게 듣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태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보면은, 연변 용정에서 이 교사 생활을 한 36년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한국에 오셔서 10여 년 넘게 이 간병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이 간병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글도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책에까지 수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수님 그 선생님과의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25일경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 노인 환자에게, 그 노인 환자의 항문에 이 배변 매트를 한 25cm 정도 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 장을 이렇게 넣어서 아주 사회를 발칵 뒤집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간병을 하신 분도 60대 후반의 이 중국 동포 남성분이었는데요.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 또 원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그 배변 매트를 그렇게 항문에다 이렇게 넣었는지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또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악성 댓글들이 또 많이 이렇게 게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이 중국 동포들, 특히 중국 동포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또 태순인 선생님도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제가 주로 묻고 여기에 태순은 간사님이 주로 답변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2부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태순인 개인적으로 간병 일을 오래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그런 거 했어요. 이런 식당 호로 봤거든요. 식당 일? 네, 식당에서요. 호로 그러다가 너무 모두 간병이 좋다고 학부모나 친구들이 와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2010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도. 그러면은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한 14년, 15년째 하시고 예,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때 2010년도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좀 있어요? 달라진 거는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간병할 때 간병이 많지 않고 하니까
이 보호자 관계하고 환자와의 관계도 엄청 많이 이렇게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간병이 많으니까 자꾸만 우리 간병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 가라, 뭐 싫다 이라고 바꾸는 거 이런 그래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그때는 그때 그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받는 간병비가 8만 원. 그때로부터 올라서 8만 5천 9만 해서 지금은 제일 1대1을 보는 게 제일 쉬운 환자면 12만 원이에요. 치매 있고 여러 가지의 병 있고 힘들고 누워서 콧줄 끼고 뭐 썩셈해야 되면 13만 원 이렇게 간병비가 1대1이? 예, 이랬어요. 그리고 로양병원도 지금은 이전에는 6만 원씩 하고 5만 5천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올라서 많이 그런 분들이 의견이 많거든요. 더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올라서 7만 8천, 8만 3천, 8만 8천 중환자실에서 균 있는 환자를 볼 때 네 사람 보면 그게 최고가 11만 원이에요. 균 환자를 볼 때. 1대1 아니 그거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예. 한 몇 명 정도? 4명 정도면 네 명, 네 명. 그러면 11만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균 환자가 있어서 격리실에 딸려 들어가야 할 때는 그게 13만이 아니면 14만으로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병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간병 일을 하시는 경우에 그렇죠. 별도로 뭐 생활 공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없어요. 환자의 그 옆에 네. 낫다만 이런 침대로 놓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서 먹고 하고. 그러면 휴식은? 우리 1대1 간병은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24시간은 거기서 같이 하니까. 그리고 밥을 한 끼에 한 사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을 하는 게 이게 코로나 때는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반찬을 나가 사와야 하지.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은 꼭 가까운데 빨리 나가서는 해놓은 반찬 우리 다 싸드려요. 지금은 좀 채소를 싸서 국도 끓여 먹고 하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로양병원은 거기서 다 주니까 그건 이렇고, 로양병원은 휴식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지 이전에는 있었는데, 우리는 1대1도 지금 휴식을 2주에 하루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데서는 그게 다 취소돼서 없어요. 24시간에 한 달이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예, 못 써요. 환자가 만약에 뭐 다른 병원에 간다든가 퇴원하면 그 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간병하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면서 느낄 때 그 일한 만큼의 어떤 보람을 지금 가지세요? 그래도 보람을 가진다고 봐야 되죠. 많은 면에서 우리 보호자들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정님들도 그렇고 우리를 많이 승인해줘요. 그리고 칭찬하고 이러고, 우리들도 또 그분들이 감사한 게 있으면 칭찬이 글도 써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소수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걸로 많이 업신보고 주먹으로 때려도 보고 누워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발로 올려받아 차기도 하고. 오히려 환자로부터 치달림을 당하신다? 그렇지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은 이 사회라는 건 대부분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많은데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 불편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포들이 보면 재간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좋은 사업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손잡고 같이 하면 이 대한민국의 건설에 더 힘을 공헌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게 고국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수원 여자고 아버지 전라도 광주 남자예요. 거기에 부모들 따라 전쟁 시기에 갔다가 만나서 저는 제 1세대예요. 엄마 아버지가 난 1세대인데 이 고국에 와서 어쨌든 내 고국이기 때문에 뭐 모를 다른 나라보다 감정이 달라요. 그래 와서 좀 어떻게 여기를 위해서 잘해보자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는 참 가슴이 최근에 그 언론에 보셨어요? 예, 어르병원에 예. 뭐 환자를 상당히 항문에다가 뭐 저기 예. 메스인가 뭐 이거를 막 놓고 해가지고 막 환자를 학대하는데 중국 정부 그때 남성분이었던 것 같아. 예.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거 보니까 우리는 이거는 우리 동포로서 정말이 할 수 없는 일이 했길래 우리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래서 그 다음 주에 글을 그거 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는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는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고 하나는 그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인격이. 그다음 또 우리 생각하건대는 이런 게 우리 동포들 속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욕을 먹거든요. 얼굴이 깎이길래 막 붕괴하고 우리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오늘이 좋은 글에 막 그거 내보내고 하루 쉬고 다시 또 들어오게 해요. 그럼 한 지금까지 몇 분 정도를 봤어요? 간병인을 지금까지 환자 제가- 한 몇 명 정도 들어주셨어? 저는 여기 다 있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순서대로 다 있고 거의 다 한국인들이죠? 그러면 예, 헛간 한두 사람 중국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 사람까지는 산병원에서 내 81명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오래 보고 어떤 분은 여기 다 마지막 분 전문날 바빠서 못하고 80분, 81명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바쁜 사람. 그 간병 쪽이면 우리 중국동포 분들은 그래도 선호한다, 뭐 한다는 게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예. 만약에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간병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짜증이 날 수 있고, 예. 막 신경질 부릴 수 있잖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예, 우리 환자분들을 보다가 할아버지 분들이면, 자꾸 우리가 칭찬해요. 아, 옛날엔 멋졌었겠어요. 신사였겠어요. 하면서 칭찬하면서 할아버지 분들 그러고. 어머니들이면 우리 같은 여성이니까 자꾸 쓰다듬으면서 어머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어머니 이렇게 마음을 보듬어줘요. 이래서 이게가 나는 내 원칙이 그래. 내 환자를 만나서 하루 첫날에 하면 이튿날에 내 마음을 끌어서 내가 한 마음이 돼야 일이 잘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어가 통하니까 예. 환자들도 좀 더 안정감도 찾고 예. 첫째는 그 사람이 환자길래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 스트레스라고 같이 이러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통하길래 우선 환자를 마음을 보듬어서 안정시켜야 되고 그 안정된 기초상에서 그 사람이 고통이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해 주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하고 과장님들과 이게 소통이 되면서 환자가 간밤에는 어땠다. 일을 하시면서 한국 간병사로 일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같이 일하시다 보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간병끼리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고, 네, 그래요. 같이 간병하신 분들이 뭐 있으면 갖다 주고 서로 갖다 주고 내 또 집에서 일하러 들어갈 때는 맛있는 거 했으면 좀 따로 챙겨가지고 가서 내가 가까운 한국 분을 또 주고 그러는 거. 이번에도 이 책이라면 내 나절로도 인간 수업을 내가 이거 30편으로 하나 만들었고 생활의 지혜라고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이 책권을 갖다 준 게 한국 여사님이에요. 영 가깝게 지내요. 잘 지내시는구나. 상관이 없어요. 저는